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한 손길이 70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 윤명자는 82의 나이에도 단정한 흰색 단발머리와 정갈한 새섭 슈트를 입은 모습이 인상적인 여성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야전병원에서 간호장교로 복무했던 그녀는 피범벅된 가운을 입고 수많은 미군과 한국군 부상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현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조용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참전용사 기념식에 초청받으며 그녀의 평범한 일상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겸손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던 윤명자는 인정과 찬사를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전쟁 당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에 당혹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국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무시와 차별을 경험했지만 그녀는 분노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강인한 내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윤명자의 목표는 참전용사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신이 평생 믿어온 가치, 인간다움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자신의 삶이 과연 가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이번 여정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구한 생명들, 그녀가 영감을 준 사람들, 특히 자신의 수습 간호사였던 에밀리를 통해 윤명자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출국장은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 가운데 윤명자 할머니가 구형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82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흰색 단발머리와 정갈한 셋업 슈트를 갖춰 입은 모습이 주변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낡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핸드백을 들고 비즈니스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윤명자의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카운터에 도착한 윤명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체크인 직원을 바라봅니다. 젊은 백인 여성 직원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다가 윤명자를 힐끗 쳐다보더니 미소 없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 줄은 비즈니스 승객 전용입니다. 윤명자는 천천히 가방에서 초청장을 꺼내며 차분히 대답했죠. 전 참전용사 기념식에 공식 초청받은 예우 대상입니다. 직원은 무심한 눈길로 초청장을 흘끔 보더니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런 건 일반 체크인으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투에는 무례함이 묻어 있었고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윤명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억양 있는 영어로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은 이미 윤명자의 초청장을 가볍게 넘기며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 기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윤명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닌 차분한 빛이 그녀의 눈에서 일렁였어요. 세월의 흐름과 함께 겪어온 수많은 무시와 편견에 익숙해진 듯 윤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이런 일이 윤명자는 조용히 서류를 챙겨 넣고 카운터에서 물러났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어요. 일생을 통해 겪어온 무시와 차별의 순간들이 이 짧은 순간에 모두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질 때도 이국 땅에서 새 삶을 시작했을 때도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던 익숙한 감정이었죠. 넓고 번잡한 공항 로비의 외진 구석 창가에 위치한 벤치에 윤명자가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캐리어 손잡이를 꼭 붙잡은 채 다른 손으로는 핸드백을 뒤적이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오랜 인생과도 같아 보였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가 있었던 사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윤명자는 망설였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다 멈춘 곳에는 에밀리 브라운이라는 이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미국 국무부 전 고위 보건관료이자 40년 전 한국 야전병원에서 명자의 수습 간호사였던 사람. 그녀와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이런 일로 연락하는 게 맞을까? 윤명자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려왔어요. 항상 자신이 남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의 무례한 대우로 상처받은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참전용사 기념식이 가지는 의미였어요. 이것은 그녀의 인생 마지막 공식 행사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윤명자는 결심한 듯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윤명자는 잠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에밀리야, 나 명자야. 미안하다. 이런 부탁하게 될 줄은 몰랐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전화기 너머로 놀란 듯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윤 간호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여전하시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윤명자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에밀리의 반가운 목소리에 그녀도 미소를 짓게 되었죠.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 지금 워싱턴으로 가는 중인데 공항에서 작은 문제가 있어서. 윤명자가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마자 에밀리의 목소리는 단번에 변했습니다. 반가움은 사라지고 격앙된 어조로 바뀌었어요. 세상에, 윤 간호장님, 지금 어디세요? 공항?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참전용사 예우는 우리 국가의 기본 의무인데. 에밀리의 결단력 있는 말투에 윤명자는 오히려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반응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저 조용히 도움을 청하려 했을 뿐인데 갑자기 일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확인. 전화만 해주면 돼. 안 됩니다. 간호장님, 제가 지금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5분만 그 자리에 계세요. 제발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연락해 주셔서. 전화가 끊기고 윤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비행기들은 계속해서 이륙하고 있었죠. 그 광경을 바라보며 윤명자의 기억은 서서히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윤명자는 전화를 끊고 벤치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살짝 감자 오래된 필름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펼쳐졌어요. 1953년 한국 전쟁의 마지막 해였죠. 휴전 협정을 앞두고 있었지만 전선은 여전히 불안했고 야전병원은 부상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차가웠어요. 천막으로 만든 임시병원 안에는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23세 윤명자는 이미 피범벅이 된 가운을 입고 부상자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의사들이 쉬지 않고 총상과 파편 부상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다음 환자. 수술실 밖에서 외치는 소리에 윤명자는 재빨리 다른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18살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미군 병사였어요. 복부에 박힌 파편으로 인해 피를 흘리고 있었죠. 곧 괜찮아질 거예요. 참으세요. 윤명자는 서툰 영어로 병사를 안심시켰습니다. 병사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윤명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어요. 윤 간호사님. 뒤돌아보니 17살의 에밀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군 병원에서 파견된 견습 간호사였어요. 미국에서 자원해온 어린 간호사였지만 전쟁의 참상은 그녀에게 너무 가혹했죠. 어서 이쪽으로 와요.
도움이 필요해요. 윤명자가 손짓하자 에밀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윤 간호사님, 이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명자는 그녀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에밀리, 우린 사람을 살리러 왔잖아. 이 손으로. 윤명자는 에밀리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생명을 구하고 있었죠. 내 손은 생명을 구하는 손이야. 두려움에 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어. 그날 밤 그들은 수십 명의 부상자를 치료했습니다. 에밀리는 윤명자의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울기도 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죠. 윤명자가 했던 그 말이 에밀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뒤로 에밀리는 의료 현장에서 헌신했고 결국 미국 최고의 보건정책 전문가가 되었어요. 공항 벤치에 앉아있던 윤명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에밀리의 떨리던 손과 눈물 어린 눈동자, 그리고 점점 단단해져 가던 그녀의 의지가 모두 기억에 남아 있었죠. 윤명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사진 속에는 젊은 윤명자와 에밀리가 야전 병원 앞에서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가운은 여전히 지저분했지만 눈빛만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명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때 갑자기 공항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윤명자의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에밀리와 함께했던 날들, 수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시간들, 그리고 전쟁의 종식 후 미국으로 건너와 새 삶을 시작했던 순간들까지. 윤명자가 벤치에 앉아 있은 지 약 15분이 지났을 때 공항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더니 몇몇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윤명자는 그저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가 문득 주변의 변화를 느꼈어요. 윤명자님이십니까? 정중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중년의 남성이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항공사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네, 그런데요. 윤명자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여러 명의 공항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보안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 체크인 카운터 책임자, 심지어 교통안전청 TSA 담당자까지 있었죠. 그들 뒤로는 아까 윤명자를 무시했던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의 무례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참전용사, 특히 귀하와 같은 분께 이런 대우를 해드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사장의 말투는 진지했어요. 윤명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공항 로비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밀리 브라운 국무부 자문관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업적과 기여에 대해 저희가 알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윤명자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런 대우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평생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왔을 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희는 즉시 귀하의 여행 일정을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해 드리고 공항 라운지에서 편안히 대기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때 아까 그 체크인 직원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그녀의 말에 윤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비즈니스 좌석을 요구한 건 아니야. 난 그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윤명자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있어. 당신도 나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야. 공항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명자의 말에는 비난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한 울림을 주었어요. 부사장은 몸소 윤명자의 짐을 들고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라운지로 가는 동안 윤명자는 문득 에밀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저 간단한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 이런 대응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에밀리가 자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 야전병원에서의 일들, 윤명자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 그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라운지에 도착한 윤명자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모습이 마치 인생의 여정처럼 느껴졌어요. 인생이라는 긴 활주로 위에서 이륙과 착륙을 거듭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명자는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우선 탑승 게이트로 향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대우에 그녀는 조금 쑥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탑승구에 도착하자 승무원들이 미소와 함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윤명자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모셔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기내는 여느 때와 같이 승객들로 붐볐어요.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비즈니스석에 자리를 잡은 윤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 하늘길을 오갔지만 오늘은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 같았죠.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에 진입했을 때 갑자기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기장의 목소리였어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워싱턴 DC 행비행을 담당하는 스티븐 파커 기장입니다. 출발 전에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윤명자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오늘 저희 비행기에는 한국 전쟁 당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참전 간호사 윤명자님이 탑승하셨습니다. 그녀는 1953년 휴전 직전까지 최전선 야전병원에서 봉사하셨고 수많은 미군과 한국군 부상자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순간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윤명자에게 향했어요. 윤명자는 당황스러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소개는 처음이었거든요. 국가를 위한 그녀의 헌신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모든 승객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기내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명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어요. 윤명자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일이 이렇게 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박수가 잦아들 무렵 한 중년 남성이 윤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윤 간호사님, 제 아버지가 한국전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간호사님의 치료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덕분에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고 저희 가족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 중에 누구를 기억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참전용사 가족이신가요? 네. 아버지는 제3보 병사단 소속이었습니다. 고지전에서 부상을 입었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한국의 천사 간호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의 이름이 윤명자라고.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명자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70년 전 자신이 치료했던 병사들 중 하나의 아들을
여기서 만나다니 이것은 분명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그 덕분에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윤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윤명자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비록 화려한 영웅담은 없었지만 그녀가 구한 생명들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윤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공항에 도착한 윤명자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환영 인파였습니다. 출구에는 환영합니다. 윤명자 간호장교님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몇몇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 브라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때 떨리는 손으로 붕대를 매던 어린 간호사는 이제 당당한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죠. 명자 선생님. 에밀리가 두 팔을 벌려 윤명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했어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윤명자는 감격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환영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에밀리는 윤명자를 안내하며 차에 태웠어요. 모든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일 아침 명예의 전당 행사가 있고 저녁에는 백악관 리셉션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실 거예요. 에밀리,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한 예우가 필요할 정도죠.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윤명자는 워싱턴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하얀 대리석 건물들과 넓은 거리, 그리고 곳곳에 서 있는 기념물들. 70년 전 한국의 폐허가 된 거리에서 생사를 오가던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윤명자는 다음 날 있을 행사 프로그램을 검토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명예의 전당 헌정식이라고 적힌 초대장에는 그녀의 이름이 주빈으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평생 이런 관심의 중심에 선 적이 없었던 윤명자는 갑작스러운 주목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어요. 준비되셨나요? 리허설을 위해 곧 차를 보낼게요. 에밀리아, 내가 정말 이런 큰 행사의 중심이 되어도 될지 모르겠어. 전화기 너머로 에밀리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그곳에 계셔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는지 아세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셨지만 그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윤명자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명자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명예의 전당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CNN, BBC, KBS 등 다양한 매체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주목받는 이 순간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죠.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나이든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대부분 90대에 접어든 그들은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윤명자와 눈이 마주친 한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그 이름 윤명자, 기억하지? 천사의 손길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윤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치료했던 병사들 중 한 명이었던 거죠. 네,
저 기억합니다. 당신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었죠. 노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윤명자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감격한 듯 했어요. 어떻게 아직도 기억하시는 거죠? 그때 환자가 수백 명이었을 텐데. 윤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했으니까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명예의 전당 내부는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들과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이 걸려 있었어요. 윤명자는 천천히 걸으며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낯설었지만 몇몇은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중앙홀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윤명자가 입장하자 모든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그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의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어서 몇몇 고위 인사들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 전쟁의 중요성과 참전 용사들의 용기를 강조했어요. 연설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한국 전쟁 당시 야전병원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윤명자 간호장교님이십니다. 그녀의 헌신과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윤 장교님, 잠시 단상에 올라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윤명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에밀리가 그녀에게 눈짓하며 용기를 북돋았어요. 윤명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 혼란스럽고 처절했던 전쟁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 단상에 선 윤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수백 명의 청중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CNN, BBC, KBS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있었고 이 순간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인간다움을 지키는 일입니다. 윤명자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82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미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제 조국이고 두 나라의 사람들 모두 제 가족입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피를 흘리면 아프고 웃으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죠. 청중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단순하지만 깊은 말에 모두가 감동하고 있었어요. 전쟁은 끔찍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성은 빛납니다. 저는 그 빛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도우려 했던 병사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했던 의료진들. 윤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진정한 영웅은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수많은 영웅들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홀 안에 울려 퍼졌을 때 청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윤명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윤명자를 맞이한 것은 에밀리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에밀리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윤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이미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 참전 간호사의 감동적인 메시지 잊혀진 영웅들에게 바치는 헌사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워싱턴 DC의 한적한 공원에서 윤명자는 홀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던 명예의 전당과는 달리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윤명자는 낡은 핸드백에서 노란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53년 그녀가 처음 간호복을 입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갓 23, 앳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 사진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59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이에 흘렀지만 그때의 결의와 열정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윤명자는 중얼거리며 사진 옆에 놓인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간호대 학생이 보낸 것이었죠. 편지에는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명자 간호장교님께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선배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선배님의 모습이 제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님, 저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처럼요. 언젠가 선배님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경을 담아 이지민 올림. 편지를 읽으며 윤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82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삶이 가진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 것 같구나. 윤명자는 벤치에 앉아 자신의 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 전쟁의 혼란 속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미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용기, 그리고 이국 땅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차별까지 그 모든 여정이 오늘로 이어졌음을 느꼈어요. 멀리서 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명자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 그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 전쟁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기억을 통해 배울 점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윤명자의 모습은 여느 노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쉬고 있는 할머니로만 보았겠죠. 그들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지혜를 품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어요.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그저 노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모두가 아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윤명자는 서서히 일어나 공원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백악관 리셉션이 있고 그 후에는 한국으로 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여생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윤명자의 흰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햇살이 비쳤어요. 그 빛 속에서 윤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그 미소 속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그녀를 오랫동안 할머니, 노인이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윤명자,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간호사라 부릅니다. 윤명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녀가 구한 생명들, 그녀가 영감을 준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빛날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총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그 진실을 윤명자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